여기서 박격의 정도가 저 정도는 그래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도시락이 빈뚜껑이었다. 뭐 그런 게 팔자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인데 저 정도는 그래도 좀 건강하게 생겼죠, 그죠? 요 해수하고 임목하고 합을 해가지고 밥그릇이 그래도 뭔가 있는 밥그릇이라는 거죠, 그죠? 벤또 도시락이 좀 있는데 대신에 니는 도시락을 들고 다니면서 먹고 살아라. 그래서 이런 직업을 특성을 가지면서 밥을 먹고 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중격에 해당한다면 이중격의 특성을 관찰해 본다. 이 경우에 이제 시에 뭡니까? 록이 있죠, 그죠? 시의 록. 시의 록 있으면 이 시록격이라 해서 격이 이중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격을 갖추면 대체로 이중 성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직업도 대충 이중 직업인데 시간적으로 처음에는 뭘 하다가 뒤에는 뭘 다른 방식으로 적어보는 거죠. 자, 그럼 비빔밥 사주로 분류된다면, 자, 비빔밥은 막 도시락하고 뭐 다른 거하고 막 얽히 붙어가지고 그거 꺼내보려면 엄청 힘든 거죠. 관인국, 식상국으로 관계를 생각해 본다. 그 다음에 해당 사주에 가장 필요한 글자, 고통을 주는 글자 생각해 본다. 어떤 대운을 만나야 좋을 것인지 대운의 글자를 보고 생각해 본다. 이 사람 어떨 때 아까 좋다 했었죠? 예, 인호술이 기본적으로 펼쳐질 때. 그 다음에 인묘진. 예, 뭐냐, 진은 이제 신자진하고 무리를 지으니까 이 글자 안에서 대운을 보지 말아야겠네. 사주 볼 때. 요 팔자 안에서 어떤 게 왔을 때 좋을까? 그래, 밑에 대운을 딱 가려놓고, 아, 진이 오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진이 처음에는 삼볼 거들어줬다가 다시, 뭡니까, 물기운을 크게 떨어뜨려죠, 그죠? 진 올 때 시련이 왔다가 좋아질 거다. 그 다음에 4, 5, 미가 들어와도, 제가 때가 신이 들어와가 밥그릇을 흔들 때, 신이 와가지고 도시락을 흔들 때, 이 사람은 어떨 것이다? 고달플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 대운을 팍 잡기 봤는데 신이 없다. 그럼 무조건 좋다. 해라. 그게 그 불안한 밥그릇을 다시 한번 때리는 별이 없다는 거죠. 근데 애석하게 신이 있었다. 그것도 인생의 중반전쯤에. 그러면 이제 이 신자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고달픔을 당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팔자 자체에 어떤 글자가 오면 좋겠다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부족한 오행을 관찰하여 역할과 기능을 생각해 본다. 부족한 오행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수나화가 빠져있다면 조후가 시급한지. 저 경우에 조후도 해당되죠, 그죠? 불기운이 부족하고 겨울이 너무 많고, 그죠? 부족한 오행에 의해서 발생된 부족한 육친노를 생각해 본다. 그래서 재성이 부족하니까 여자를 다루는 재주나 별이 강하다, 약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팔자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해결책은 무엇일지를 생각한다. 그 다음에 귀인과 신사의 작용력을 생각한다. 어떤 글자가 귀인이 되고 어떤 글자가 나쁜 뜻을 가진 글이 되는지를 생각해 본다.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책이나 경험을 잘 통하여 실증해 본다. 숨은 작용의 변화를 보자. 그렇죠? 그 다음은 이제 아주 신사의 우선순위에서 쭉 매겨진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삼재에 의한 연의 변화를 생각해 본다. 12신살법에 자신이 생기면 삼재의 역할을 알 수 있자. 알 수 있다는데, 자, 이 경우에 봐봅시다. 이 경우에 이 사람의 도시락을 만들어주는 별은 인목이죠, 그죠? 인목이 재물의 별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죠? 그런데 이 글자를 중심으로 보면 이는 언제 삼재죠? 신유술련의 삼재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한테 중요한 도시락의 별이 되는 신유술련의 어떤 형태로든 고달픔이 발생할 것이다. 이것을 일컬어 작은 삼재와 같다. 중요한 글자가 흔들려 버리는 것. 그 다음에 좋은 나쁜 글자가
이 팔자에서는 이 글자가 부정적인 작용을 많이 하죠. 그럼 이 글자가 어떻게 해? 신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할 때 이 글자의 삼재는 임묘진이죠. 그죠? 그래서 임묘진이 오면 도리어 뭐가 되죠? 저 부정적인 글자가 흔들려 버리니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게 만약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모양이 다르지만 무일주다. 신자가 대체로 재성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죠. 무일주일 때 무오다 이렇게 재성을 일단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면은 매우 반가우려면은 이제 이렇게 화기나 토기가 강화됐을 때 이 신자가 굉장히 반갑겠죠. 그때 임묘진이 오면 어떻게 돼요? 밥그릇을 불안하게 해서 자꾸 동요시키니까 임묘진 이런 게 오면은 실제 용어는 삼재죠, 그죠? 삼재. 이렇게 해서 중요한 글자가 흔들리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글자 자체마다 삼재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경인일주에 오가 엉망이 안 되거든요. 경인일주 그렇죠. 그럴 때도 오가 제대로 작용이 됩니다. 오가 반타작밖에 안 되죠. 경인일주에 5년에 인호로 합을 띄우죠. 합을 띄우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해요? 인호술이 화를 만들어주니까 관성을 만들어주긴 하는데 오 자체가 뭐라고 해요? 공망. 그래서 이제 오행적인 관은 만들어지는데 오 자체가 육친으로서 뭐예요? 정관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관은 관인데 잡관이라고 있습니다. 잡관.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클럽 회장. 클럽 회장부터 해가지고 뭐 하여튼 동정자문위원회 뭐 그렇게 하고 뭐 또 뭐 청소년 선도위원회 이런 그 월급도 잘 안 나오면서 할 일만 많은 그런 관이 되는 거죠. 공만관을 갖다 끌어안으면요. 무인일주도 그 식신에 무인일주에 그때는 충을 써서 쓰는 거니까 충은 대체로 제 핫바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많이 씁니다. 충일 때. 그래서 이제 밥그릇이 어디 있으니까 먼데 있으니까 먼데 가가지고 이렇게 밥그릇 하나씩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그것도 2개 뚱치 오면은 한 개는 빈 가방 한 개는 빈 가방이다. 이런 식으로 뭡니까 이 공망으로서 뭐 충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간에 공망은 메롱하면서 한 번씩 물을 먹인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삼재에 의해서 글자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재에 대체로 좋지 못한 일이 많다고 생각하면 된다. 삼재의 도리가 잘 되는 자는 어떤 부분으로든 편고한 팔자다. 그런 사주가 수두룩함도 알아둠이 좋다. 그렇죠? 삼재가 오면서 이제 요 경우 말고 아까 이 경우 있었죠, 그죠? 이 이민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뭘 만나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삼재를 만나면서 부정적인 글자를 많이 흔들어 버리죠. 흔들어 버리니까 결국은 잘 풀리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향을 버리고 객지로 나가니까 오히려 잘 풀려 버리더라는 거죠. 삼재가 오니까 고향의 터전이 흔들리죠. 그래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움직이게 되더라. 그리고 그 삼재가 오면서 잘 되는데 어떻다고 해요? 성공은 했지만 불효자는 웁니다죠, 그죠? 불효자는 웁니다. 고향 땅을 버리고. 참, 거기 보면 부득이한 경우가 많아요. 자, 삼재 자체를 하나의 계절로 생각해보고 그 계절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본다. 방합은 친족 형제의 합이요, 삼합은 사회적 목적의 합이다. 그렇죠. 그 삼재가 예를 들어서 임묘진이 왔다면 이 목은 삼재의 시작인과 동시에 근본적으로 목이 왕해지는 요소가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예고합니까? 금을 크게 떨어뜨리는 금기를 떨어뜨리는 작용의 시작이다라고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공망에 의한 기질 특성을 생각해 본다. 일주를 중심으로 공망이 된 글자를 생각해 보고 그 일주가 갖는 성향.
그다음에 공망을 맞은 육친을 추구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 비었다는 것. 비어버린 것을 인위적인 동작으로 채워였더라도 그것이 다 역할이나 기능을 잘 못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공망의 해를 만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본다. 자, 이것이 이제 팔자에 있는 도구적인 측면에서 이제 쭉 분석을 한 거고, 내용상으로 이제 보는 거죠. 사주가 갖는 그릇의 크기, 부모의 혜택, 소년 학문, 직업, 처자식의 인연, 재물과 명예의 등급, 수명의 장단, 자기의 사주만 특징을 관찰한다. 격국용신이나 관인통명, 식신생제의 논리로서 그릇의 크기, 청탁을 본다. 그죠? 관인통명한 것은 조직성, 식신생제는 사업성이 되어 있죠. 연월의 재물 기운으로 부모, 소년 부모 혜택을 생각한다. 그래서 연월의 재기가 통문호, 제대로 잘 통했는 사람은 부모로부터 경제적 혜택이 원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 연월의 기운을 중심으로 소년 학문의 유무, 전공의 성향을 추측하여 본다. 물론 직업도 직업으로서 추측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소년 학문의 유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런 경우에 보면, 이 경우 있죠. 이제 이런 편인 격을 갖췄죠, 그죠? 대체로 격을 갖추면, 격을 갖추었다는 말은 뭔가 그래도 동네에서 노래 한 자락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했다면 그래도 자격이나 학위 정도를 취득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이 편인이라는 글자는 어떻게 돼요? 글자 자체로서 소년의 의식주를 크게 궁핍하게 하는 거죠. 또는 건강을 크게 약화시키게 되는 거죠. 건강 자체를. 그래서 부모 복이 없어서 또는 엄마가 콩지 엄마인 고로 팥지만 학교를 보내고 오빠만 학교 보내고 나는 학교를 안 보냈다. 그런 식으로 부모 보고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형태도 있는 거죠. 편인이라든지 이런 요소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빠만 아니었어도 나도 공부 초등학교 때까지 잘했다 이거라. 그런데 자격이나 학위를 이룰 만큼 부모의 원조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복과 글공부라는 것이 상관관계가 그대로 물려있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 전공과 연결시켜 직업과 재물을 벌들인 수단을 생각하여 본다. 그다음 처와 자식의 인연, 유무, 덕의 유무, 자식의 다소, 즉 재성과 관성이죠. 재와 관, 재와 관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물과 명예의 가능선, 성이 아니고 선입니다. 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체로 뭘 벗어나면요,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고자 하는 사업을 추구하면 안 되고, 이 글자가 꽃을 피우는 흐름이라면 대체로 지역 유지에서 준재벌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는 거의 빈잔으로 살겠구나. 빈밥그릇으로 살겠구나. 그 선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릇이 좋으면 어떻게 돼요? 운이 특별히 나쁜 운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팔자 내에 식신이 재를 생하는 구조라서 대성이 명랑하다. 자, 이런 구조에서는 뭡니까? 해수가 식신이죠. 그 다음 묘목이 정제성인데 식신이 재를 잘 보호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럴 때에 유가 오더라도, 유가 급제죠. 급제가 재성을 충하더라도 해수의 작용이 동시에 동반해서 오행적으로 금의 기운이 강하게 움직입니까? 약하게 움직입니까? 금이 수를 생하는 작용을 거들어서, 이 사람은 나쁜 글자가 오더라도 그래도 동네 부자는 되겠구나. 기본적인 선을 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한번 봐보세요. 상대적으로 모의 자, 이런 게 사오미가 다 모여 있으면서,
재성이 록을 세우고 있는 경우 있죠. 재성이 뭐 록을 세우고 있는 뭐 구조하지만 위아래로 규모는 커 보이죠, 그죠? 위아래로 재가 있으니까. 이건 소문난 재물, 요거는 실질적 재물이니까. 소문이 날 만한 재물이면서 실질적인 게 있다는 거는 상당한 돈 창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인수나 비견을 소통시켜주는 인자가 있어요, 없어요? 금이, 토일주에 금이 없죠? 자, 금이 없다, 이 말이죠. 이럴 때에 이 경우에는 사오미가 거듭한다면, 사오미가 불기운이 와서 거듭해서 물기운을 마르게 한다면 이 사람은 없다고 해요. 아무리 큰 돈 창고도 완전히 바짝바짝 마르게 해요. 마르게 했다가 금운이 오죠. 금운이 와서 수운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재성의 재기를 강화시켜주면은 또 돈 10원도 없던 사람이 엄청나게 벌어들이는 과정을 또 온다는 거죠. 이 사람은 어때요? 인생이 기복을 많이 갖는 거죠. 기복이 심할 수 있다. 그죠? 기복을 심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유통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주가 없이 너무 돈을 벌기 때문에. 식신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예, 제조, 실질적으로 뭘 만들고 생산하고 땀 흘리고 노래 부르고 가르치고 하는 그 어떤 노동적인 차원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식신이 재를 생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운세적인 변화가 오더라도 그 기복이 좀 완만한 데 반해서 요건 뭐예요? 돈 넣고 돈 묶이죠, 그죠? 있을 때만 팍 있고 없을 때는 완전 빈털터리고. 차는 막 엄청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커피값 낼 때 보면 어디 가고 없다니까요. 이 양반들이 지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사람들 많죠, 있거든요. 예, 사오미 운을 지나오잖아요. 예, 사오미 지금 근데 자기는 에쿠스 타고 비즈니스 하고 있거든요. 비즈니스 하는데 정작 집에 이 생활비 못 갖다 주고 라면값 겨우 갖다 주고, 그러면 남들한테는 그 표현 못 내고, 이게 이런 식으로 그 중화적인 요소가 드러나 있지 않으면 금전이 어떠다고요? 바닥에서 최고까지 이렇게 기복을 가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기복을 가질 수 있겠다, 기복이 없겠다, 이것을 팔자를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쏠 땐 또 어떻게 쏠까요? 금전적으로 쏠 때만 팍 쏴보죠. 예. 대신에 뭘 안 했으므로 식신 요소가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노동에 의한 생산, 또 그 다음에 기타 식신에 관련된 행위가 없이 팔짱 끼고 땡기 불 때 확 땡기 불, 이게 주로 투기적인 사람, 투기성을 가지고 있어서 벌 때 확 벌고 나갈 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 신일주에서 만약에 육식 중에 유가 들어 있는 상태에서 있는 상태도 괜찮죠. 네, 뭐 이런 형태일 때에 이런 사람은 팔자 안에 뭐예요? 도둑놈을 딱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도둑놈을 이 경우는 비경급제가 발달됐다는 건 뭐예요? 주변에 도둑이 있다는 건 항상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벌들은 오히려 겁재가 더 있다 않습니까? 그래서 악착 같죠. 돈을 식신으로 자 돈을 생합니다. 돈을 쫙 만들어 현금화가 딱 되면 이 글자가 먼 데서 그 뭔데 하면 젓가락 들고 오죠. 뭐 이번에 뭐 한 건 했다며 이러면서 젓가락 들고 오면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처음에 한두 번 당하겠죠, 그죠? 당하다가 뒤에는 절만 나타나면 안 된다. 걔가 현금화만 됐다면 들고 튀는 동작이 빨라지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재물에 대한 애살이나 집착이 강해지는 거죠. 팔자에 오히려 도둑놈이 있는 사람들이 도둑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이제 이거 중에 유가 충하는데 또 유운이 와서 또 충하는데도 괜찮다. 안 좋죠. 이때는 그러면 이제 피 좀 보는 거죠. 다시 유운이 오면 다시 운에서 유가 오잖아요. 그러면 뺏기죠. 여기서 떡볶이 한 사를 갖고 왔다. 자, 노동을 해가 만드는 거예요. 라면을 끓이고 해가. 그래가 원래 저쪽에 겁재가 있는 데가 싹 도니까 딴 겁재가 당하긴 당하죠, 당연히.
어차피 당하긴 당하는데 왜 이 사람은 뭐냐 철이는 울지 않느냐? 울지 않느냐면 또 이걸 하면 된다는 거 아닐까? 또 라면 사와가지고 불거리 갖고 고추장 이래 비비갖고 하면 하니까 유운이 있을 때는 당하다가 결국은 다시 또 이제 이 해수를 통해 성공을 하고 반면에 이 사람은 운이 올 때 왕창 벌었다가 나갈 때 아무것도 없이 나가더라는 거죠. 제가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유통이라는 것은 진입 대출이 자유롭지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눈치 끌은 사람들은 그 사람은 지금만으로 저 사람이 어떤 과정을 겪을지 알겠구나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뭐예요? 생산적인 거, 노동적인 거 이런 것들이 부과되는 거죠. 그러면 제조업합니다 이러면 이 사람이 기본적인 흐름이 나쁘지만 않다면 이런 굴곡 속에서 살겠구나 하는 거 벌써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제조가 갖는 어떤 그런 뭐냐면 노동에 의한 부가가치를 극대화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한번 운이 오면 크게 또 히트를 칠 수 있는 인자가 있구나 보면 되고 유통은 이래요. 자기가 유통하면서도요 뭐라 하느냐면 저 도둑놈 새끼들 이러거든요. 자기가 유통하면서도 도둑놈 사기꾼이 버글버글하다 이렇게 한다고요. 왜냐하면 유통이란 어차피 생산의 행위 없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상이라는 거예요. 상. 그건 뭐예요? 공. 사농. 농공상인데 가면 농공은 대체로 이별의 식신의나 상관에 의해서 뭘 만드는 거거든요. 그 만드는 바람에서 상은 뭐냐? 이 상자 뜻이 뭐냐면 속일 상자예요. 속일 상자. 장사라는 거 어쨌든 속한 모야 되거든요. 500원에 사와가 1000원에 퍼뜩 팔아먹어야 비즈니스를 잘한 거거든요.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으니까 자기도 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돈도 벌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사회에 속한 사람 말 그대로 이제 진짜 이제 글과 학문만을 통해서 주로 이제 직업을 구성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대체로 막 흐름이 이렇다 보면 됩니다. 중간에 출렁출렁한 거는 처남이 돈 띄운 거, 그 전에 보증 쓴 거 이렇게 좀 출렁거려도 대부분 다 보험 처리될 수 있는 수준에서 전부 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기본 그릇에서 나오는 직업 또 직업적인 특성에 의해서 변폭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보통 그러면 이제 단수로 왔을 때 그 저런 재물의 그 그릇의 크기를 어떻게 좀 분류를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분류하기는 힘들죠, 그죠? 자, 재물의 이 분류에서 제가 이제 산업공상이라는 거는 좀 뭐 현대처럼 복잡한 직업에서 그런데 대체로 그 재성의 세력을 기본적으로 일단 봐야 되는 제의 세력. 그러면 제의 세력이 있다는 것은 제가 왕하거나 또는 강하다는 뜻입니다. 강하다, 왕하고 강하고 이제 뜻이 왕한 것은 대체로 식신이나 상관으로 재를 낳아주고 있는 사람. 즉 현금이 말라도 또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있는 사람은 대체로 이제 재가 왕한께 재가 강한 것은 재성이 중첩하여 있는 거예요. 재성이 중첩. 재가 강하다는 거죠. 자, 이거 중심으로 보고 제가 재성이 기본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완강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감당할 만한 일주의 강약. 자, 일주가 약하면은 재를 다루는 집단으로 가버려요. 재를 다루는 집단. 재를 다루는 집단은 뭡니까? 금융이죠, 금융. 너무 돈을 많이 세워주고 관리해주고 그거 해주는 금융조직이라든지 일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관이 드러나 있으면 큰 조직 사회 국가의 살림을 사는 사람은 재경조직
예, 한국은행, 국책은행 뭐 이런 식으로 예, 관까지 이제 플러스 돼 있으면은 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내가 몸이 튼튼하여 예, 이게 재물인데 한번 으라차차 한번 해볼 만하다. 이게 이제 강이거든요, 강. 내 몸이 튼튼하면은 뻑하면 어쨌든 제가 명랑하고 하거나 세력이 있으면은 항상 머릿속에 내가 사업을 해야지, 내가 저걸 기필코 들고 말이라,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대체로 자기 사업으로 가는데, 사업적인 성향이 뭡니까? 식신상관을 통한다는 것은 주로 그 노동 또는 제조, 필설, 교육, 사람을 기르는 이런 쭉, 즉 생산적인 요소로 생산. 식상이 있는 경우, 왕의 경우죠. 식신상관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강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식상이 강하지 않고 재성만 많으면 유통. 유통은 뭐냐? 재성이 저렇게 많다는 것은 무대가 많다는 거거든요. 품목을 유통업을 하면서 한 가지만 하는 놈은 바보라. 제가 어찌됐건 강하다는 것은 종목이 여러 개를 다루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일주에 해수도 재성이요, 자수도 재성이요, 임도 재성이요, 개도 재성이죠, 그죠? 이때마다 다루는 게 다 달라야 돼요. 예. 발자에. 그러면 무자면서 이렇게 해다. 자, 이럴 때에 해수, 개수, 자수가 다 다르죠. 정제지만 지지, 정간, 편제 다 다르죠. 예. 요렇게 재성이 다른 경우에 식상의 요소를 쓰지 않고 한다는 것은 내가 만드는 상품이 아니라 유통을 시켜야 할 품목이 다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개 전문으로 유통하는 사람은 머리가 엄청 나쁜 사람이다. 그렇죠. 영원한 게 없어요. 유통의 세계는 영원한 게 없어요. 무조건 갈아타는 놈이 말을 잘 갈아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유통사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일주에서 강은 되었는데 식상 요소가 강하지 않고 또 바로 재성을 강하게 보지 않는 사람들, 인을성 사람들 있어요. 인수를 쓴 사람은 뭐냐면 학문, 자격, 문서, 이런 기본적 수학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 하는 것은 자격증 또는 교육에 관련된 거. 말 그대로 자격은 의학, 기타 등등 건축, 설계, 변호사, 많죠. 이렇게 자격증 중심으로. 그 다음 문서는 뭐냐? 글 공부를 통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이라는 문서재산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임대사업. 이런 요소로서 무엇을 다룬다고 해요? 재물을 다룬다는 거죠. 재물을 다룬다. 그래서 발장 딱 끼고 앉아가지고 목욕탕집 아저씨 안 움직이는 거죠. 식상의 행위가 없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인을